사이다 무비튼.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남편은 인기 있는 편도 아니었고 돈도 잘 벌지 못했다. 하지만 다정하고 성실한 성격과 늘 웃는 얼굴에 반해서 결혼했다. 함께 맞벌이를 하며 딸 둘을 낳고 집안일과 육아를 남편과 함께 해냈다. 하지만 바람을 피웠다. 상대는 같은 회사의 젊은 여직원. 그 직원은 아버지가 안 계셔서 남편같이 연상의 자상한 남자를 좋아한 모양이다. 남편은 뭔가를 잘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곧 거동이 수상해졌다. 설마 바람을 피울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불안한 마음에 떠봤더니 태도가 금세 이상해졌다. 창피를 무릅쓰고 흥신소를 하는 친구에게 연락해서 전문가를 소개받아 조사를 요청했더니 곧장 결과가 나왔다. 남편과 여직원은 어찌나 알콩달콩한지 숨길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에 차에서 애정 행각을 하는 영상까지 찍혔다. 오만정이 떨어졌다. 증거물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믿고 싶지 않은 마음에 앞으로 남편 얼굴을 어떻게 보나 싶었다. 하지만 차 앞유리에 비치는 남편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고 너무 꼴사나워서 무심코 피식 웃었다. 덕분에 마음고생은 많이 덜었다. 전부 없어진 건 아니었지만 그 후에는 일이 많았지만 순조롭게 이혼할 수 있었다. 딸 하나는 고등학생, 하나는 중학생인데 마냥 어린 나이도 아니고 아빠가 이상하단 건 내 모습을 보고 이미 눈치챈 모양이었다. 결국 난 남편한테 불륜 증거를 보여주고 둘한테 위자료를 청구했다. 그 결과 위자료뿐만 아니라 많지도 않은 재산도 분할받고 아이들 친권과 양육비도 받게 됐다. 돈은 주기 싫다며 거세게 저항할 줄 알았지만 남편도 여직원도 신나서는 미안하게 생각해. 그래도 우리의 사랑은 미안해요. 당신 남편과 진실된 사랑에 빠졌어요. 이런 말을 늘어놨다. 여직원도 사과는 했지만 왠지 금단의 사랑에 발을 들여놓은 자신들의 모습에 도취된 것처럼 보였다. 내가 자신들의 방해물이라고 생각했는지 냉큼 위자료를 주고 이혼해서 얼른 둘이 함께하려고 안달이었다. 아마 나의 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를 갈라놓을 순 없어. 우리 사랑은 더 깊어지는 거야. 이런 상상이나 한 게 아닐까. 솔직히 마음은 복잡하긴 했지만 남편을 보면 그때 그 자동차가 생각나서 냉큼 쫓아내고 싶었다. 가족관계가 나빴던 건 아니었는데 아이들은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하게 된 걸 알게 되자 심경이 복잡해졌겠지만 가족을 배신하고 딴 여자를 택한 아빠를 용서할 수 없었나 보다. 거기다 운이 나쁘게도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물건을 찾던 딸이 옷장 안에 넣어둔 증거물을 발견해버린 것이었다. 그게 큰 상처가 됐는지 그 후로 남편을 경멸하게 됐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남편은 전 남편이 됐다. 아이들은 이미 다 커서 생활에 큰 변화는 없었고 오히려 딸들은 혼자가 된 엄마를 열심히 도와줬다. 첫째와 둘째가 두 팔을 걷어붙여서 내가 집에 돌아오면 첫째가 밥을 차려주거나 둘째가 집 청소를 해줬다. 딸들이 태어났을 때 귀여운 딸이 갖고 싶어서 정말로 기뻤는데 이때만큼 나한테 두 딸이 있는 것에 감사한 순간은 없었다. 첫째가 만든 음식은 내 손맛과 꼭 닮았고 깔끔한 둘째는 집안 구석구석을 말끔히 청소해 주었다. 난 결국 싱글맘이 됐지만 그 어려움을 헤아려주는 두 딸이 있어준 덕에 남부럽지 않았다. 그리고 남편이 주는 위자료 덕에 형편이 어렵지도 않았다. 한편 전 남편은 그 직원과 재혼했지만 결국 두 사람은 파국에 이르렀다는 얘기를 들었다. 생각했던 것만큼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는지 여자 쪽에서 사랑이 식었다고 한다. 이혼하고서 세상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부부가 되자 아무런 자극이 없어진 게 원인인 모양이다. 내가 있어서 둘의 사랑이 불타올랐지만 결혼하고 나서 더는 숨길 필요도 없으니 아무런 방해물도 없는 사랑에는 이젠 볼 일이 없는 거겠지. 결국 여자가 본가로 도망가 버려서 그대로 이혼했다고 들었다. 어느 날 전 남편이 우리 집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어떻게 할까? 하고 아이들에게 물었더니 냅둬 라는 말뿐이었다. 둘째는 아무 말도 없었다. 누가 신고했는지 경찰이 와서 사정을 물어보길래 이미 이혼한 사이고 전 남편에게는 집도 있다고 말했더니 그대로 귀가 조치를 당했다. 반성은 하고 있겠지만 아내랑 헤어지고 팔자 좋게 전부인한테 돌아가려고 한 게 너무도 괘씸했다. 박쥐처럼 이쪽 저쪽 붙는 꼴이니까. 나뿐만 아니라 딸들까지 배신할 정도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각오라도 하던지. 오만정이 떨어졌다.
솔직히 그 여직원이랑 오래 가지 못할 건 알고 있었다. 둘 사이를 알고 나서 내가 위자료를 요구했을 때도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극복할 거야. 우리 갈라놓으려고 해도 절대 안 헤어질 거예요. 미안해. 이제 네 마음에는 응할 수 없어. 따님들은 아빠를 뺏겨서 우리를 많이 원망하겠죠? 이렇게 막장 드라마에 나올 법한 구닥다리 멘트가 두 사람 입에서 나오길래 사랑이 불타는 건 지금뿐이고 금방 식을 거라고 예상은 했다. 그래서 전 남편이 이렇게 용서를 구하러 올 것도 알았지만 아빠를 미워하는 아이들이랑 같이 살게 할 수는 없었다. 물론 나도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다. 불륜 영상을 본 딸들이 이혼에 찬성했고 나도 화가 많이 났지만 내가 반대하면 할수록 두 사람은 더 좋아할 게 뻔했으니까 사무적으로 이혼을 마쳤다. 그런데 그게 결국 둘의 파국을 앞당겼다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전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 학교나 직장, 친구들한테 전화번호를 바꿨다고 일일이 설명하는 게 귀찮아서 번호를 바꾸지 않았다. 그래서 전 남편이 내 얘기 좀 들어줘.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애들도 보고 싶어. 얘기 좀 하게 해줘. 이렇게 연락이 오거나 사제의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그 영상 속 남편을 본 후로 마음이 차갑게 식었다. 그때 자동차에서 한 행위를 애들이 본 걸 알게 되면 전 남편은 어떻게 나오려나? 나라면 부끄러워서 미칠지도 모른다. 그 후 연락처를 차단했더니 전 남편은 포기했는지 자취를 감췄다. 나랑 딸들이 살고 있는 이 집은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집이라 이사갈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전 남편은 그 여자랑 살고 있던 아파트를 해약해서 나갔다고 들었다. 어디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어찌됐든 상관없지만 수다스러운 친척 말로는 바람 피워서 처자식을 버린 주제에 두 번째 결혼도 완전 망한 게 회사에 알려진 모양이야. 그래서 회사도 관두고 다른 곳에서 살고 있대. 진짜 한심하다. 이렇게 됐단다. 내가 굳이 회사까지 가서 남편의 불륜을 고발하지 않더라도 같은 회사 동료들은 이미 눈치챘을 테고 둘이 결혼한 것도 알았을 거다. 그 결혼도 망한 게 회사에 소문이 났다면 그렇게 되고도 남았겠지. 지금쯤 가족과 새로운 가정에 회사까지 잃은 전 남편은 심정이 어떨까? 집 앞에서 무릎을 꿇을 정도니까 후회는 하고 있겠지만 불륜이나 저질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